안녕, 표현해야. 구멍난 벼루는 6학년 2학기 국어 1단원 작품 속 인물과 나에 실려 있어. 교과서에는 원래 책의 62쪽부터 76쪽 사이에 있는 내용만 소개되지만 우린 오늘도 책 전체 내용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자. 이 책은 허련 영감이 아이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 버릇없는 듯 하면서 명랑하고 귀엽기도 한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허련 영감은 과거 자신의 스승님을 떠올리지. 추사 김정희와의 첫 만남부터 스승과 제자가 되어 허련 자신이 대단한 화가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스승이 귀향을 간 뒤에도 인연을 맺었던 이야기까지 말이야. 이렇게 허련 영감과 아이의 이야기 속에 제자 허련과 스승 김정희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형태의 구조야. 김정희는 허련을 흔쾌히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무나 취급을 하며 말도 서리장처럼 차갑게 하고 말이야. 그런데 허련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돌아가지 않고 월성위궁 사랑채에 머물렀지. 이런 두 사람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니? 너라면 허련처럼 할 수 있었을까? 추사 김정희는 훌륭한 서예가이자 화가야. 누구나 알아주는 대가가 된 뒤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어. 제자에게서도 기꺼이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저기 자랑도 했어. 점을 찍을 때마다 변화를 주어 모두 다른 모양으로 찍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 하도 먹을 갈아서 벼루에 구멍이 뚫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도 빼먹을 수 없겠지. 김정희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했을까? 허련은 추사 김정희를 만난 뒤로 내 그림에는 기법만 있고 정신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그림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어. 그리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졌고, 누구나 알다시피 화가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추사는 왜 이런 가르침을 주었을까? 붓으로 멋지게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 개성을 담은 내용을 중요시했던 점을 떠올려봐. 김정희가 제주도로 귀향을 간 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파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야. 언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올지 모르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었지. 그런데도 여관 이상적은 변함없이 김정희를 위해 좋은 물건을 챙겼고, 허련도 3번이나 제주도를 찾아 몇 달씩 머무르다 오곤 했어.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열흘씩이나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상적과 허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허련은 스승으로부터 그림이 아니라 학문, 더 나아가 인생을 배웠다고 했어. 너도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을 거야. 추사처럼 너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선생님이 있니? 또는 앞으로 만나보고 싶은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김정희와 허련 모두 대단한 화가였어. 넌 그림을 잘 그리는지,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림에 관한 내 얘기도 써보자. 조선시대 화가 중에 김홍도나 신윤복, 정선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외에 또 알고 있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화가가 있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화가도 괜찮아. 추사 선생은 내내 칭찬에 인색했어. 말년에 가서야 이제 압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그림이 없다. 마고할미의 손톱을 빌려온 제주구나. 이런 표현을 썼지. 허련은 칭찬을 탐내지 않고 채찍질에도 강하게 단련됐는데 넌 칭찬과 지적 중에 무엇이 너를 더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니? 교과서에 글과 관련한 질문을 만들고 친구들과 묻고 답해보는 활동이 나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을 활용하면
책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지. 왜를 적절히 활용하여 등장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이유를 짐작해 보도록 한다면 추론하는 질문이 되겠고, 또는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어. 어떤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른 등장인물이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질문으로 만들면 친구들과 생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 허련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허련이 한 말이나 행동을 알아보고 허련이 추구하는 삶과 관련 있는 가치를 찾아봐. 교과서에는 제시어로 희망, 배려, 끈기, 성실, 정직, 열정, 도전, 용기가 나와. 너는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허련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니? 이 밖에도 허련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봐. 허련과 어린아이가 나누는 대화 속에 제자 허련과 스승 김정희의 이야기가 들어있어. 이런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지. 작가는 왜 허련 영감이 어린아이를 통해 스승을 떠올리는 방식을 택했을까? 오늘은 12개의 글감 중에 4개씩 골라서 3편의 독후감을 구성해 볼게. 첫 번째 독후감은 먼저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추사 김정희와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허련에 대해 쓰자. 김정희가 방어하고 허련이 공격하는 듯한 두 사제지간을 보며 든 생각을 덧붙여 써봐. 김정희가 따뜻한 스승은 아니었지만 좋은 스승이었다고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내가 만났던 좋은 선생님을 떠올려 그 선생님과의 일을 쓰고 그 선생님을 김정희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어. 마지막엔 앞서 소개한 선생님이나 김정희를 예로 들면서 칭찬과 지적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무엇이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지를 쓰는 거야. 두 번째 독후감은 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김홍도나 신윤복이든 고흐나 모네, 칸딘스키 등 유명한 화가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은 김정희와 허련이라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하는 거지. 혹시 김정희나 허련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얘기를 쓰는 것도 좋겠다. 김정희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어. 그 이유가 뭔지, 너는 거기에 동의하는지 생각해봐. 이미 최고 수준을 인정받은 김정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쓰고, 허련은 그런 스승에게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 써봐. 허련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걸로 끝맺음을 하는 거지. 난 그림을 보는 건 좋은데 그리는 건 정말 못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림 솜씨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 세 번째 독후감은 이런 식으로 그림에 관한 내 이야기로 시작해. 그러고 나서 그냥 화가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훌륭한 화가가 된 그 제자가
동네 꼬마아이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스승님을 떠올리는데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이야기를 겹쳐놓으니 어땠는지를 써봐. 이상적과 허련이 유배를 떠난 김정희를 잊지 않고 계속 살핀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지를 쓰고, 끝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이나 중요한 부분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데 질문만 덜렁 던져놓고 끝내는 것보다는 예상 답변을 짐작해서 써보는 걸 추천할게. 다음에 또 만나. 안녕.